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전망과 달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름폭을 키우며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전국 전세가는 0.04% 상승해 지난주 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12%, 수도권은 0.1% 올라 6주 연속 상승을 보였고 지방은 0.01% 하락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이 줄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4%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골재 허가 실적 및 채취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골재 채취 실적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내 가장 적은 양인 44,25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2021년에는 6,300만 제곱미터의 골재가 채취되며 1년 만에 약 23% 가까이 골재가 급감했습니다. 골재는 자재 특성상 비용 발생, 장소 문제 등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건설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취하는데 골재 채취와 공급 실적이 줄었다는 건 건설사들이 아파트 착공 계획 자체를 미뤘거나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시 혜택도 강화할 전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 투자 수요가 급감했죠. 이 필수 건자재인 골재 채취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골재 채취가 줄었다는 건 착공 계획 자체가 줄었다는 건데요. 향후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예,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래도 강남구를 선호하잖아요.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고급 빌라예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급 빌라지만 투자금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양동에 요즘 뭐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 개발이다 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 가치를 보유한 두 지역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9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입지를 보시면 바로 한강가 가까이에 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이 다세대 주택은 조금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투룸이고요. 투룸도 약 25평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썰애마을의 같이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생활권이 다 이쪽에 뭐 방배 사이길이나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이 편리하게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게다가 성모병원 있죠. 병원도 참 중요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가까이 병원 있고 또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지방을 또 빨리 이동할 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통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또 하나 기대되는 거는 이 앞에 큰 아파트 단지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뭐 이주 수요도 있고 또 뭐 이 안에 비싼 아파트를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고급 빌라 좀 널찍하게 투룸에다가 거실도 넓습니다. 그래서 뭐 대지 지분도 뭐 12평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값이 강남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고 국립현충원도 넓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안에도 우리가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뭐 물론 이쪽 주변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못 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많이 다이어트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우리가 그 법조단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네, 대법원, 고등법원 아주 좀 우리가 말하는 사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인근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또 이 서리풀 공원 이쪽에 또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뭐 그 일자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죠. 게다가 또 하나 학군입니다. 학군, 일자리, 교통, 우리가 말하는 생활 인프라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많이 선호하죠. 물론 주택 가격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비쌉니다. 근데 우선 또 여기 이 서초구 좋은 게 학군 잘 돼 있고 또 예술까지도 가까이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국립국악원이나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이런 공연 보려면 멀리 가야 되고 아니면 가까이 살면 금방 갔다 오는데 거리가 끝나는 시간이 밤늦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는 이 지역은 예술도 덤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가 이 강남 쪽으로 집중돼 있죠. 거의 4분의 1이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수한 연소득이 높은 그런 그 직업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잠실에 크게 자리 잡죠.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삼성동에 크게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쪽에도 뭐 앞으로 그 일자리가 약 뭐 120만 정도 뭐 파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음료 부지 계속적으로 코오롱 부지 여기 또 일자리 생기고 또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정보사 부지 개발 이쪽도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에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근데 주택은 어때요? 항상 주택이 비싸지는 이유가 그만큼 주택이 이 일자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남구에서 가장 크게 일자리가 많이 몰리고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쪽에 삼성동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잠실 마이스, 잠실운동장 마스터 플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랬죠. 왜? 이 지역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택 가격이 또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조금 주택이 주춤하죠. 근데 또 아파트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언제 또 뒤따라갈지 모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 또 재건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 한 5, 6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재건축 사업이 이제 한 10조 원 이상 지금 10조지만 아마 더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인건비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풍부한 이주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배동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변은 어때요? 그 반사 이익을 보죠. 그 재건축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뭐 억 단위로 평당 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 또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배동에 이 재개발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죠. 15구역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제 모아타운이다, 신속 통합 개발이다 해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세대도. 예전에 다세대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많이 또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개발 이렇게 해서 그 이래로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이런 거를 1년 2개월 만에 받은 번동이 있습니다. 그곳은 입주까지 약 4년 걸리게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래죠. 그래서 뭐 재개발이다 그러면 10년, 20년 다 이렇게 하품하고 지치는데 요즘 모아타운이다, 신통개발이다 해서 그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군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구에서 뭐 정보사구 개발도 이루어지죠. 뭐 첨단 산업이죠. 전부 요즘은 뭐 연봉도 높고 이런 아주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 기술을 배워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정보사 부지 여기에 이제 서울 예술 문화의 거점에서 뭐 예술회관 같은 것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또 코오롱 부지가 있죠. 항상 많이 거론됐던 얘기인데 이쪽에 코오롱 부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에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고 이쪽 주변에 삼성타운 예전에 있었죠. 여기 이곳에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라인 안에 있는 요 지역을 종상향해서 아주 고층 건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강남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남부터미널 또 개발, 이곳도 남부터미널도 오래됐죠. 게다가 이제 요즘은 뭐 자차라든가 뭐 철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고속버스가 많이 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개발하고 위에도 뭐 주거라든가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사당 복합 환승센터, 서울이 이제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또 밀집되고 그랬기 때문에 경기권에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복합 사당동에 가보면 길에 쭉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다 그 빨간 버스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환승센터를 지금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9층, 그다음에 지상 29층, 약 100m 높이로 지금 개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하고 또 모든 게 같이 들어오죠. 예. 게다가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교통은 더 복잡해지니까 빨리 부지런히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급행 완행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화하면서 또 교통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거죠. 강남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은 우리가 말하는 GTX, 뭐 물론 GTX도 있지만 이 강남은 교통이 좋아요. 지하철이 뭐 한 블럭만 가도 있고 저렇게 바둑판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위례 과천선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지하철 늘어나고 GTX 빠른 급행 철도가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접근성이 얼마나 되나.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강남 접근성이 얼마다 이래서 굉장히 이쪽에 접근성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죠. 예. 지금 이게 투룸이고요. 투룸인데 좀 널찍한 투룸이에요. 25평. 그리고 대지 지분도 한 12평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땅값으로 강남구 땅값이 뭐 한 평에
거의 1억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금액으로 그 금액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주택이니까 조금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고급 주택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널찍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전세가 왜 이렇게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매매가가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와서 보시고 선택함이 옳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금액, 나는 월세가 좋다 하시는 분들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 금액 한 5억 원 정도 하시면 4억 4천이면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하시고 과연 이 가치가 되나 판단하신 다음에 선택함이 옳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5백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양동 하면 한강가죠. 예, 한강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강 쪽에 나도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들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다세대 주택은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다, 뭐 신속 통합 개발이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재개발 지역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 지정을 한 100군데 정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번동 실예가 있잖아요. 입주까지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조건 다 4년 걸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 동의라든가 모든 절차가 또 잘 이루어졌을 때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한 5, 6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5, 6년 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 자양동 지금 자양 4동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자양 2동에 있는 모아타운 후보지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앞으로 이 한강가 쪽 새로 짓는 그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뚝선 한강공원이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학교 앞에 건대 입구 앞에는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성수동 카페 거리라든가 먹거리, 볼거리, 이런 공원 같은 거 서울 숲도 있고 그래서 좋고 우선 좋은 게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바로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쪽이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린이대원 있죠. 또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또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 구별할 때 84제곱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 84 타입을 좋아하는데 그 매매가 순위가 서초구, 이제 서초구가 새로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맨 위에 가 있습니다. 1등, 강남구 2등, 용산구 3등, 그다음에 송파구 4등, 성동구 5등, 광진구가 6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의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동이라든가 이제 건대 쪽에 가보시면 거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이쪽에 모든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볼거리, 놀거리 우리가 많이 즐길 거리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건대 이런 성수동 이런 쪽에 이제 지상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지상철을 지하로 이렇게 지하철로 바꿀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2호선이 지하화되면 그 위에는 깔끔해지죠. 그만큼 이 주변이 정리가 되고 또 정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봐도 여기 놀거리 볼거리 많은데 이렇게 조금 낙후됐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상 6.25 끝나고 이렇게 빨리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어떤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의역 쪽에 이런 쪽에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구의 자양 쪽에 일자리 들어오죠. 또 아파트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개발되고 깨끗이 정리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양 1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뭐 첨단 산업 복합 단지가 또 건립이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큰 일자리 뭐 보통 18층뿐 아니라 청사가 18층이고 31층, 34층 이런 업무 빌딩이라든가 호텔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 많고 또 문화공원까지 조성하고 또 아파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지금 이제 제한 계속적으로 이제 낙후됐잖아요. 이 동서울 터미널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로 이제 새롭게 물론 이 우리가 터미널뿐 아니라 터미널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터미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 뭐 주거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일자리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편리해진다. 멀리 안 나가도 이제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이다 그러면 왜 모아타운이 뭔가 그냥 한국말 그대로 모아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으고 여기 모으고 뭐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2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모아서 큰 단지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기존 이렇게 있는 도로는 놔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른 재개발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아타운 후보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곳 광진구 자양동 여기는 1구역에 이동해서 1구역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보시고 이쪽이 진짜 모아타운이 될 지역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100여 군데, 100군데 지금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인데 재개발할 그 규모는 안 되고 보기에는 옆에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조차도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매매 가격은 투룸이고요. 5억 5천에 5억 6천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나는 주택이 있어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 금액은 요새 전세가가 조금 많이 내려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세 걱정 안 하도록 3억 2천에서 3억 5천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0억 넘는 아파트를 그 현금 주고 하기는 아무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미리 세월값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대출을 활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3천만 원에 월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은 2억 7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면 우리가 그 대출 활용해서 월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와서 보시고요.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몇 가지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재개발한다, 모아타운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나 그런 후보지. 그래서 한강변의 신속통합기획도는 모아타운 후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더 좋은 건 압구정, 청담, 성수, 송파 등 우리가 상급지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또 교통 좋죠. 교통 좋고 또 2호선, 7호선
또 도로도 잘 돼 있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이렇게 교통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대학가 직주 근접성 우수하죠. 대학가 학생들이 또 직주 근접으로 좋고 투룸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뭐 학생 아니라 일자리 뭐 직장인 많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서울 한강변 핵심 입지에 투자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핵심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변 투자하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향후 가치가 그래서 상승하고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 광진구 자양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한강변 개발 수혜를 볼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보유한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방배동 알아봤습니다. 지역 선호 임차 수요가 끊임없는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 알아봤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들 알려주실지 먼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지역을 함께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서 서남권의 가장 노른자 땅이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구로동이 될 것 같고요. 구로동은 인근에 이미 재개발을 통한 개발들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또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들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 또 투자 자금이 6, 7억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개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재개발의 초기 투자처로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빠른 개발 속도,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율, 그리고 노후도가 모두 충족되어 있는 곳으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삼동, 역삼동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모델, 수익형 오피스텔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로동과 역삼동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1호선 구로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구로역이고요. 실질적인 구로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도림에는 지금 현재 수많은 백화점들과 그리고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 구로동과 이제 신도림 인근 지역들 또 영등포 여의도 라인까지는 정말 많은 그런 유동인구와 상업시설들 그리고 업무시설들까지의 그런 접근성들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구축이라고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신축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새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저밀도 주택들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구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재개발만한 그런 수익 모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구로역 북부 라인으로는 신도림동 구도심 인근 지역으로서 이제 재개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구로동 라인들도 실질적인 지역 국지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곳이 인근의 노후지 중에서도 가장 구로역과 역세권으로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이고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뭔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화재의 위험성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빠르게 재개발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의율이 60%가량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추진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큰 난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구로역 인근에는 백화점도 위치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 동남부 지역으로는 구로구청이라든가 초중고 학세권의 밀집 지역들 또 거리공원이 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공원의 그런 숲세권이라든가 도림천을 이용한다면 이런 진수환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추후 개발이 돼서 썼을 때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 인근에는요, 지금 현재 쥐밸리가 남부권의 가장 큰 업무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약 16만 명 정도의 쥐밸리 상주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두세 정거장만 이동하시면은 여의도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금융중심지구 지금 현재 이곳 정치라든가 또는 방송이라든가 금융사업까지도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인근에 대형 업무타운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호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된다면 바로 도심권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서울의 CBD 지역으로 서울 도심 지역들 종로라든가 종각 라인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곳으로 구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이라든가 또는 2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강남권까지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남권에서의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바로 구로동이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 갖춰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런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GTX B노선이 바로 신도림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에서는 앞으로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 노선들 그리고 서남권의 인천, 송도 라인까지도 빠른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 지금 현재 주변에 뭐 구축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 20년, 30년 된 아파트들도 위치하고 있고 그 앞쪽 라인으로는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축 빌라라고 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노후도가 굉장히 잘 충족되어 있는 모습, 89%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골목길들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재개발의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이미 30년 차 이상 된 그런 구옥 주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밀도 주택들이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서울 지역은 적인 부분을 주택의 공급들을 늘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로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구로 역세권 1구역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이고 이미 지세라든가 뭐 이런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재개발하거나 이런 소규모의 그런 빌라가 신축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단위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곳은 개발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곳뿐만이 아니라 구로동 인근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뭐 모아타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신통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 라인에서는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정비업체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KB 부동산 신탁에서 업무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비업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나서 43% 지금은 거의 50%가 넘어가고 60%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진구를 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된다면 이제 이것도 빠르게 좀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후도가 82%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례율이 1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보통 재개발 사업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들의 비례율이 110%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198%는 굉장히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동의율은 바로 이 비례율과 굉장히 많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의율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추진 속도가 이제 재개발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의 이슈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역이 GTX B노선의 정차역이고요. 서쪽으로는 부평, 부천을 거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까지 구성이 되고 용산과 여의도, 서울역, 도심지역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B노선이 서울을 바로 관통하죠. 그래서 B노선이 바로 구로역 한정거장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실질적으로 GTX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되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시권입니다. A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노선 이후에는 바로 B노선, C노선 이어지는 개발 사업 단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요즘은 또 발표 나왔죠. D노선 착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교통 환경들은 GTX가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 중요한 것이겠죠. 구로역에서 바로 인근에 신도림역이 위치하고 있고 이 GTX의 역세권 가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동 개발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위치에서는 가장 좋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뭐 마포라든가 뭐 여러 지역들에서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 역시 나라에서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또 지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고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들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미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맞춰져 있다.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시세인데 2억 3천만 원만 지금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재개발 초기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 투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세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이자가 조금 더 싸게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올 하반기에는 줄 것이고요. 그 전세 공급의 그런 하방 압력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급과 수요들을 대비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기에는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은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시간 내에서는 그런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만 원 보증 금액에 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인데 요즘 대출 금리 또 인상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국 금리도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대출의 규모라든가 개인적인 DSR, DTI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투자에 현명한 투자를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빠르면은 1, 2년 이내에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좀 늦는다 하더라도 구로역 역세권은 결국은 개발될 것이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근 지역을 대비해봤었을 때 관리처분 이전까지의 프리미엄들 약 5억에서 6억 원 정도는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 교통 아까 GTX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신설들이 굉장히 유망한 개발 호재로서 지가를 올려줄 수 있는 구로동이 되겠습니다. 네, 비례율이 높은 이 재개발 유망 지역이죠.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실질적인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고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중국 경제도 굉장히 또 이번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 하반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그리고 경기 자체가 굉장히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실물 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건에 따라서 대출을 조금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 모델을 보시는데 자, 서울에서는 가장 수익 모델이 좋은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이상의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강남권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권에서는 원룸만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고 1.5룸이라든가 투룸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월세가 나오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대 수익도 오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역삼역과 언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 또 이곳은 지목이 현재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자체도 굉장히 비싼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고 역세권, 슬세권 또는 이런 상업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설의 접근성 이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업무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오피스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를 놓으실 때 뭐 전세를 나서 또는 월세를 나서 나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쓰시겠다. 선택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 두 개 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수요는 굉장히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역삼역 인근은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70%가량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바로 강남역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해도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지금 인근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을 통해서 펜스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고 개발 사업이 추후에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이곳의 개발 가치 정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요. 지금 3년째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 지역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처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권, 바로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삼동은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을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동이라든가 또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업무시설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다. 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는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고용 창출 4만여 개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 향후 개발이 되는 시기 동안에 122만 명의 그런 창출 인구가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 그리고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 그리고 코엑스와 연계되어 있는 지하 도심 공간들이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TX라든가 신안산 이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뭐 KTX 라인들이 환승할 수 있는 환승 정차,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 공항 터미널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은 이미 1차 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2차 구간 용산까지 개발 사업들 2027년까지 구성이 될 것이고 삼성역은 2개의 GTX가 들어가죠.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취등록세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취등록세의 중과 부분이 없다라는 점에서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력을 충분히 세팅할 수 있다. 매매 금액은 4억에서 4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4,500에서 5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 월세 놓으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130에서 140만 원 정도 평균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셔도 약 1억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데 이렇게 월세 금액이 상승됐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수익이 오히려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처로서 역삼동 함께 메리트 있게 바라봤고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삼동이 앞으로의 그런 유동인구라든가 또는 그런 수요가 풍족한 곳, 공실이 없는 그런 걱정 없으셔도 되기 때문에 역삼동을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태근 대표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태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태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이 확대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거주 선호도 상위권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